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뉴욕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좀 희망을 좀 걸고, 우리 시장은 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장중에 아주 깊은 하락을 한번 보였고, 그게 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거래한 사람들만 되게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0.2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기관이 강한 그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2200포인트도 내줬습니다. 그래갖고 218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2%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그 매수를 늘려가면서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해서 오늘은 음봉이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0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47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7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218.67포인트, 어제보다 0.3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그 동시매도가 이루어지면서 1.67%까지 이렇게 660포인트까지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기관이 매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 가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도 역시 이제 밑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74.95포인트, 어제보다 0.5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은 양봉이고 코스피는 음봉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형태는 똑같이 드래곤플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밑에 꼬리를 길게 달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때는 이제 이게 지난번 저점 테스트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우려도 했지만, 기관들, 금융 투자의 매도가 한 11시쯤 넘어서 멈춰지는 순간부터 장이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뉴욕 시장이 좋은 결과만 나오면 길진 않겠지만 짧은 반등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71원에 끝났습니다. 1271원. 어제보다 1원 60전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오늘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았잖아요. 그동안에. 그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배당 차익 투자한 거. 근데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는 328억 기관이 샀고요. 현대차는 64억 샀고, 기아는 71억 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는 기관이 오늘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어제 많이 팔더니 오늘은 169억 순매수를 했고, LG화학 12억, 이건 SDI 166억, 네이버 55억, 기아 98억, 카카오를 129억, 포스코홀딩스를 36억, 이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랑 좀 달라요. 이렇게 조금 이제 몇 개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좀 잡혀져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 차익 투자한 게 이제 거의
끝물에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일 시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단기적이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역시 웹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 산업이 연평균 30% 이상 지속적인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그 해외 수출 확대도 웹툰 기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블루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웹 소설 서비스 매출도 올라가서 이거 실적 기대한다. 이러면서 이제 웹툰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코로나가 신규 환자가 막 번지면서 이제 그 새로운 변이죠. 그거는 설사가 난다 이래가지고 또 지사제도 막 4배나 오르고 그러고 중국발 우리나라 입국자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고강도 방역책을 지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는 사야 된다는 분석이 이제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여행 재개가 예상보다 빨라서 여행 쪽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SK증권은 주가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행주가 이렇게 좀 올랐다 조정받고 이쪽에 리오프닝 관련 쪽에 이제 공매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증권사가 자꾸 이런 거 내놓으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쯤 되면 알 사람 알고 살 사람 다 산 거가 되니까. 특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엔터, 드라마, 영화 제작, 컨텐츠, 음원 이런 것들이 일제히 또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YG의 블랙핑크 여러분 잘 아시는 셧다운, 또 리사의 머니, 이거 뮤직비디오가 억대 뷰를 기록했다 이런 거. 또 하이브, BTS가 있다 하이브에서 새로 만든 그 여성 아이돌 뉴진스 컴백 신곡 발매 첫날 48만 장이 팔려서 판매 기록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이제 K 컨텐츠 지원책으로 올해부터 OTT 제작 비용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제 엔터, 드라마, 영화 제작, 컨텐츠, 음원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589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제 AI 로봇 쪽에 좀 불을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이것도 부산시와 2차전지 생산 기지 건립을 하기 위한 8천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관련도 오늘 좀 나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2차전지에 관련되는 리튬 관련이니 이런 것들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시장은 나름대로 시장이 이제 밀렸다가 금융 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를 위한 작년에 매수했던 것들, 그것들의 매도 물량이 거의 이제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름대로 되돌릴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기관들은 이제 늘 해오듯이 이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이제 배당 차익을 노리고선 연말에 배당부 시세 때 배당 차익을 노리고 이제 대거 매수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28일 배당 락되는 날이죠. 배당 락부터 이제 대거 해가 28일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뀌면서 이제 통상 한 닷새, 엿새 이렇게 팔아요. 이거를 이제 대거 팝니다. 근데 보면
28일 날 8,200억, 그 다음날 5,700억, 2,600억, 오늘 거의 3,500억. 이렇게 이제 막, 이거 뭐 때려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독 이제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연초에 이제 이렇게 비틀거리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거듭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좀 그렇다고 이거 봐가면서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쏠 수 있는 금액, 이게 거의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자기네들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던 거를 제외하고는 요즘 이제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파악한 겁니다.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수급을 나쁘게 만드는 거는 그렇다고 기관한테 팔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관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기관이 왜 이걸 하냐. 근데 배당부 시세를 높게 사고 배당락 시세에서 낮게 팔면 배당을 받아도 그 차익이 너무 커져서 그 금융 투자도 본연의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배당 차익 거래라는 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을 이제 섞는데, 오늘은 이제 선물 같은 거를 6,692억을 또 샀어요. 기관이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좀 우리가 그냥 뻔히 아는 일이지만 기관도 되게 좀 이게 너무 단순하게 매매한다. 이런 생각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내일 정도면은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내일 나올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논리를 이제 바탕에 깔고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번에 이제 6일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고용 지표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그때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시장에. 좋게 나오니까, 야, 그러면 연준이 빡세게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장이 그때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컨센서스가 나쁘게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만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나쁘게 나온다. 그럼 이제 배드가 굿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워낙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새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길게 가는 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어렵다 그렇다 그래서 매일 골골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세적인 전환은 못하더라도 단기적인 제한된 반등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내일까지 그 금융 투자의 물건이 오늘 다 팔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 한 닷새 보면 다 털리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단기적 반등을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추세적인 전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생각을 밑에 깔고 보면 기술적으로 봐도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있는 게 뒤집어진 거죠. 예. 그래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지금 낮게 그 넥 라인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반등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큰 기대는 못한다는 거는 전제로 깔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우리는 미국 시장의 이제 종가를
2023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미국 시장의 그 종가를 보고 그 결과와 함께 이제 만약에 좋게 끝나면 미국 시장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바닥을 찍고 막 이제부터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도 짧은 반등 정도는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내일 만약에 뭐 미국 시장이 빠졌다 첫날부터 뭐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 1분기 특히 굉장히 시장을 힘들게 할 게 뭐냐면 이제 실적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덮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게 본격화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4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장이 늘 그렇듯이 틈새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하는 이제 설 연휴 전까지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추격 매수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이제 내가 정리 못했던 거 뭐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현금이 하나도 없이 빵빵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좀 일부 내가 이 종목은 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걸 이제 뭐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든가 조금 더 뭐 이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동안에 이제 이거 트레이딩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을 쫓아오신 분들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튀면 이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시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이지,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시장이 그 내일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끝나서,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 투자가, 세게 던지는 물량이 이제 거의 소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그렇다면 내일 뭐 크게 나올 물량이 없다면, 짧은 반등이라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면 지금 제가 이제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헤드앤솔더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어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거 이제 뭐 그냥 꿈꿨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거는 생각에 둬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오면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재편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잘하면 운이 좋으면 올 수도 있겠다. 짧게.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을 시장을 보면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옵션에서는 아주 신났죠. 아침에 뭐 그냥 때려서 먹고 오후에 터닝하니까 또 쫓아 올라가면서 먹고 뭐 잘한 분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옵션에서. 예. 아무튼 뭐 시장이 지금 그렇게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세가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짧은 그런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